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후기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5학년도 후기부터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3년 특례도 아니고 해외에서 전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12년 특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글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기 어렵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가 과연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또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해답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글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정말 크거든요.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합불에 많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내가 다소 서울대학교를 상향 지원하게 되어진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나 준비 정도에 비해서 서울대가 상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작성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합격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들이 나와 있는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모집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학교는 아직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의 발표가 5월 2일이고 화상 면접은 5월 9일에 화상 면접을 보고 합격자의 발표는 5월 22일입니다. 연세대학교는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고려대학교는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는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가 면접 일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가 있지만 사실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는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3월 입학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 3월 입학에서 65명을 선발했고요. 2024년도에는 64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5명에서 64명 정도를 3월 입학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3월 입학과 9월 입학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대략적으로 100에서 120명 정도를 12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 후기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원의 자격은 보시는 것처럼 2025 8월 31일까지 자격을 충족하신 분에 하나여 지원 자격이 인정이 되어지고요. 또 12년 특례, 우리나라는 12학년 24학기이기 때문에 나라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해서 1개월, 즉 한 학기 6개월 정도 미충족이 되어지는 경우도 12년 특례의 자격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특히 12년 특례는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격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12년 특례 자격에 다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유서를 충실하게 쓰고 사유서에다가 증빙 서류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서 지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을 통해서 합격하는 것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격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와서 준비했었던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다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사유서를 적극적으로 쓰고 사유서의 증빙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들, 내가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사유서를 씀으로 인해서 대학 측에다가 본인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사유서를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이거는 좋지 않아요. 다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특히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가 부활됐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자소서가 폐지 이전에는 3개의 문항을 요구했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4,000바이트, 한글로 따지면 약 2,000자의 글자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정말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자소서의 문항이 확정되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졌다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바탕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새롭게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 4,000바이트, 2,000자를 어떻게 글을 구성하는 것이 쓰는 것이 좋을지 아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제출 서류를 보면 입학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막 수학계획서는 각 항목별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0바이트, 한글로 하면은 약 2,000자 정도가 되고요. 출신학교 추천서는 온라인 추천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언어 능력 증빙서를 요구하죠. 토픽 성적은 3급 이상, 그 다음에 토플 IBT는 80점 이상, IELTS는 6.0, 탭스는 269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에는 반드시 재학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초중고 성적증명서는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증명서가 제출이 필수가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일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2025년도 2월 10일까지의 기록이 증빙이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참고 자료는 선택사항인데 전형 참고 자료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이런 서류들은 제출하실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지원자의 학내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등내 자격에 다소라도 문제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유서를 쓰고 사유서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방식이죠. 그러면서 화상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서류평가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 그 다음에 언어 능력, 학업 및 학업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시행하는 학과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하고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학부대학은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죠. 사실상 거의 모든 학과에 걸쳐서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를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문항인데 자기소개서는 약 4,000바이트 정도의 글을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이전에 약 3개의 문항에서 자소서를 쓰게 했었는데 이 3개의 문항이 하나의 내용에 모든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져 있죠.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동기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학업적 성취라든가 그 다음에 preparation, 네가 학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줄에서 나와 있는 거는 너가 서울대를 입학하게 되어진다면 너의 학업적 목적이라든가 또는 학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묘사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결국은 너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성장의 배경이라든가 너의 롤모델에 대해서 글을 써라라고 하면 사실 이전에 있었던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을 다 압축해 놓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전에는 문항도 3개 문항이었고 그리고 글자 수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내용들을 기재해서 적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4,000바이트 한글로 따지면 약 2,000자 내에서 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압축적으로 글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4,000바이트, 2,000바를 쓰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천자를 나누어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천자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보면 지원 동기,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에 대해서 쓰게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업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장의 배경이나 가치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쓰다. 이게 결국은 이 내용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글을 구성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시게 되냐면, 두 개의 문단 중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를 쓰는 거냐면 학습에 대한 과정을 쓰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고등학교 교내의 활동에 대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1번 문항에서는 학업,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는 활동을 쓰고, 이 내용을 쓰면서 이 안에서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섞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질문 내용으로서 학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장의 배경이나 롤모델이나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글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 자기소개서가 담고 있던 모든 내용들을 동시에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자를 쓸 때는 천자 두 개를 나누어 쓰고, 앞에 천자에서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 과정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에서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본인의 고등학교 때의 활동들이 있겠죠. 탐구보고서를 썼다든가 발표를 했다든가 연구를 했다라든가 또 조별과제에 탐구 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탐구 활동들을 바탕으로 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열거해서 쓰면 좋은 글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화상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랩이 연락 주시면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됐죠. 부활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12년 특례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계획한 또 목표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